이번 시간은 또 한 번 잔소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특별하게 만든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타이틀에도 나와 있듯이 이럴 땐 조리개 수치를 어떻게 해야 하죠? 라는 질문형 타이틀인데요. 이런 경우를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만났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런 질문을 들은 적도 있고요. 또 질문하는 걸 본 적도 있고. 그래서 야, 이건 뭐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구나라는 점을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느꼈는데요. 한마디로 해서 이런 질문을 하신다라는 건 이 사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아주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조리개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겁니까? 물론 조리개라는 건 빛을 어떻게 해요? 빛의 양을 조절해서 이미지 센서에 들어가는 노출을 결정해주는 그런 기계적인 요소 중에 하나죠. 셔터하고 더불어서요. 그 이외에 뭘 합니까? 심도를 조절해 주지 않습니까? 초점 맞은 부분의 범위를 깊게 할 건지 낮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심도를 조절해 주는 또 기본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이 조리개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느 특정한 촬영 장소에 가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조리개를 몇 놔야 됩니까? 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한 사진을 한 번도 찍어본 경험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다른 사람 사진을 보고 그 사진이 마음에 들었는데 저 사진을 찍을 땐 조리개 몇 놨을까라는 생각. 나도 저렇게 찍고 싶은데 조리개를 어떻게 놔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점이 없으니까 그런 질문을 자신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지만 사진은 남이 찍은 걸 내가 쫓아가면서 찍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담아내는 그런 작업인데 그런 경우에 조리개를 조이든지 그러니까 숫자를 큰 쪽으로 놓을지 작은 쪽으로 놓을지는 내가 저 이미지를 통해서 사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없다라는 얘기죠. 사진의 방향성이 없다라는 건 그만큼 사진에 대한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조리개를 몇 놔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셔터 스피드를 몇 놔야 된다라는 정답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사진을 통해서 특정한 대상을 통해 어떤 이미지로 표현할 것인가에 따라 조리개나 셔터 스피드는 달라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남들이 해놓은 작업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리개나 셔터를 몇 놔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진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든가 이제 배우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궁금하니까요. 그렇지만 주변에서 사진 작가라는 소리를 듣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점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아시고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조리개에 따라서 심도가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심도라는 건 뭐예요? 속칭 얘기하는 아웃포커스가 있고 펜포커스가 있죠. 근데 사진사적으로 봤을 때 아웃포커스는 우리가 사롱풍의 사진가들이 주로 많이 이용했던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웃포커스뿐만이 아니라 소프트 포커스나 이런 방법을 선호를 했는데, 이 펜포커스는 그 사람들하고 반대되는 개념 에 있어서 신증물주의 사진가, 리얼리티를 강조하는 사진가, 사진의 기계적인 기록성이라든가 정밀성을 가미해서 사진만의 시각적인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진가들은 펜포커스 형태의 사진을 많이 추구를 했어요. 그런 대표적인 사진가들이 제가 위대한 사진가의 사진집으로 올려놓은 사진가들도 꽤 많은데요. 거기에 에드워드 웨스턴이라든가 엔젤 아담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런 기계적인 기록성, 사진의 정밀성을 통해서 사진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진의 사진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특징을 표현했던 그런 사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특정한 대상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에 따라 조리개 수치가 결정이 나는 것이고, 똑같은 개념에서 셔터 스피드로 결정이 나는 것이다. 남들이 장노출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어서 나오는 그런 아름다움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름다움이 뭔데? 아름다움
찍어서 뭘 표현하려고 하는 데에 대한 그 다음에 답에 대한 대답은 못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작정 이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남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야, 은하수 사진을 찍었는데 바다의 그런 장노출로 물의 그런 너울이라든가 파도의 모습을 부드럽게 처리했는데 그럼 근데 그렇게 처리한 이유가 뭔데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대답은 뭡니까? 이쁘잖아 이거예요. 그럼 이쁜데 뭐가 어떻게 됐다라는 얘기냐에 대한 다음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자신들은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진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죠. 제가 항상 강조했듯이 사진에는 절대적인 원칙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이런 상황에선 조리개를 몇 놔야 되고 이런 상황에선 셔터 스피드를 어떻게 놔야 된다라는 건 그렇게 말한 사람의 자신만의 생각이지 다른 사람들하고 그게 맞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했을 때 남들은 이렇게 하지만 나는 반대로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진에 대한 내용적인 생각을 좀 더 깊이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점에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를 그 전부터 계속 한번 해야지 말씀드려야지 하면서도 계속 미뤄왔던 내용이고, 또 다른 강의할 때 유사한 내용으로 강의할 때 중간중간에 얘기했던 적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점을 조리개를 몇 놔야 된다라는 정답 없고 셔터 스피드를 어떻게 놔야 된다라는 정답 없고 프레임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라는 정답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느낀 대로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로 해주시면 그게 정답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사진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남들의 사진 쫓아가는 사진, 남들이 찍었던 사진, 모방하는 사진, 이거는 절대 여러분들 사진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모방하는 사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몇을 놔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뿐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들을 명심하셔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나만의 사진을 통해서 내가 본 세상,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이런 진정성 있는 사진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시간과 돈을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